해킹은 단순히 정보를 도둑질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해커들은 금융기관의 전산 시스템에 접속해서 돈을 무단으로 이체하기도 하고, 한전의 배전 시스템을 파고들어 전기를 끊기도 하고, 한국숫자원공사의 급수 시스템에 접근한 후 물 공급을 차단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 전 모 방송에서는 해킹에 대해 인류가 직면한 위협 중 최대 위협으로 알려진 지구온난화, 신종 바이러스보다도 더 큰 재앙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과연 지금 IT 최강국 대한민국에서는 해킹과 관련하여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농협 전산장애가 일주일째입니다. 농협은 이번 일을 사이버 테러로 규정했습니다. 현대캐피탈의 해킹으로 유출된 고객 정보가 175만 명이고 이 가운데 67만 명은 현재도 거래하고 있습니다. 네이트와 싸이월드 해킹 사고의 피해자들이 SK커뮤니케이션즈를 상대로 집단 소송에 돌입했습니다. 세계를 뒤흔든 해킹의 공포. IT 강국 대한민국도 안전지대는 아니다. 해마다 봇물처럼 터지는 정보 유출 사고. 국내 개인정보 침해 신고는 2011년 한 해만 12만 건 이상 발생하는 등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방통위가 발표한 2011 정보보호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상 기업의 무려 62.6%가 정보보호 분야에 전혀 투자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상 대부분의 기업이 정보보호의 필요성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다. 세계 속의 정보 강국을 자처하는 코리아. 하지만 해킹의 위협 앞에 속수무책 무너지고 있다. 요즘 해킹과 관련된 보도를 많이 접하시죠? 대부분의 보도는 여러분 개인들의 개인정보, 예를 들어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는 보도였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은 해킹 피해 중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해킹 문제는 국방, 국부 유출, 국가질서, 국민 인권 등 4가지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최근 SK컴즈에 3,500만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터지며 전 국민이 해킹 공포에 휩싸였다. 비교적 철통 보안을 자랑하던 금융권 해킹 사고 또한 개인 고객들의 막대한 피해를 일으키고 있다.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은 대규모 소송으로 직결되고 있어 고객 정보 보호는 이제 기업의 존폐를 좌우할 수 있는 중대 사안이 됐다.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 테러 또한 국경을 초월하고 있다. 오랜 시간 공들여 연구한 핵심 기술의 유출은 기업의 치명타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해커의 타깃은 군사적 목적의 테러 수준으로 진화했다. 사이버 공간은 새로운 전쟁터로 떠올랐으며 강대국들은 국경을 초월한 공간에서 이미 소리 없는 전쟁을 시작했다. 정보가 곧 무기인 시대. 국경 없는 사이버 테러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발빠르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현대전은 사이버 전쟁입니다. 사이버 전쟁에서 해킹 기술은 곧 국방력입니다. 여러분, 91년도 걸프전을 기억하시지요? 걸프전에서 이라크는 참패했습니다. 이라크가 강력한 지대공 미사일, 스쿼드 미사일을 쏘지도 못하고 무기력해 당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스텔스기가 정말로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미국 프랑스 연합군의 해커 부대가 이라크의 방공망을 무력화시켰고 전산망이 다운된 상태에서 전쟁 수행 자체가 불가능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최근에도 그렇지만 수년째 북한이 로켓을 발사하면서 핵무기로 대한민국과 미국 등의 우방에게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아실지 모르시지만 북한의 김정은이 핵무기만큼이나 강력한 무기로 믿고 있는 것은 북한의 해커 부대입니다. 기회가 날 때마다 북한의 김정은은 공화국의 양대 자존심은 핵무기와 해커 부대라고 떠들고 있습니다. 미국의 오바마 역시 북한 해커 부대의 위력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오바마는 공식 석상에서 2번씩이나 미국을 해킹하는 적들에게는 핵무기를 쓰겠다고 경고한 적이 있습니다. 동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통계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해킹으로 유출된 국보가 430조 원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한 해 예산에 해당되는 금액을 10년 동안 도둑질 당한 셈이지요. 이를 반증하듯 국내 최대 기업인 모 전자회사의 기술을 빼내려는 해커들의 접속은 무려 매일 13,000여 건에 이른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LCD, 반도체, 조선 등의 산업은
대한민국의 간판사랍 아니겠습니까? 제가 중국에 가서 깜짝 놀란 일이 있었습니다. LCD 생산 공장을 가보면서 국내 업체와 너무도 똑같은 라인과 설비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또 금년 1월 초 시작된 세계 최고의 가전 전시회인 CES 쇼를 참관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기술 격차가 1년도 나지 않는다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와 중국의 기술 격차가 생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줄어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중국은 국가 차원에서 또 민간 차원에서 대대적인 해킹을 해서 경쟁국가의 산업기밀을 훔쳐가고 있다는 설이 결코 예사롭게 들리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전기, 수자원, 도로, 항만, 금융기관 등 대부분의 사회 인프라망들이 인터넷으로 제어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간단한 작업의 경우 모바일로도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 유령이라는 드라마에서 해커에 의해서 전기가 끊기는 상황을 보신 기억이 나시죠?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해커나 북한의 해커 부대가 댐 수문을 열어 한강을 범람시키는 장면은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이 사회 간접 자본들이 적성국의 해커들에 의해서 교란될 경우 단 몇 시간만 해도 국가 질서는 붕괴될 수 있습니다. 각국 정부나 해당 기관들은 안전하다고 발표하지만 실제 최고 전문가들의 실사 결과는 그렇지 않다고들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개인정보 유출도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난 2년간 중국 등으로 유출된 주민등록번호가 1억 2천만 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 1인당 2번씩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것이죠. 그래서 외국에서는 대한민국의 주민등록번호는 보호할 시력이 없다는 비아냥이 나오기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개인 식별장치인 주민등록번호가 이럴진데 다른 개인정보는 어떻겠습니까? 며칠 전 모은행의 고객계좌와 관련된 공인인증서가 해킹으로 인해 유출되어 새벽에 5천만 원이 이체되는 사건이 발생해서 충격을 준 일이 있습니다. 실상 이보다 더 심각한 개인 금융정보나 자산의 유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카톡이나 다른 모바일 메신저 많이 쓰시는데요. 이렇게 핸드폰 같은 모바일 기기로 개인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실시간으로 빈번하게 일어나는 상황에서 모바일 해킹은 프라이버시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어디 불안해서 사랑의 고백이나 농담 한마디 제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해킹 문제 이게 정말 사실인가 싶지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모두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심각하시죠? 이렇게 너무너무 심각한 문제인 해킹 문제, 그럼 과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솔루션 첫 번째, 정책 마련. 해킹 피해는 단순한 정보 유출에 그치지 않고 사회 시스템을 마비시켜 국가적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대처가 아닌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 대통령 직속기관 NSA를 통해 해킹 방어는 물론 적대국의 정보 수집에 힘쓰고 있다. 우리 역시 국가안보실에 해킹 전담부서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 정부 주도의 강력한 해킹 컨트롤 타워를 형성해 관련 정보들을 통합 관리하고 이를 통해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해킹으로 인한 막대한 손실을 대비하기 위해 해킹 배상보험 가입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해킹 사건으로 인해 사회 시스템 전체가 붕괴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해킹 피해는 단순히 정보 유출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킹 문제를 개별 부처의 지역적인 문제로 다뤄서는 결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처를 초월한 국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종합적인 시각에서 이해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킹 문제만을 전담하는 행정력 있는 새로운 기관이 만들어져야 하고 강력한 권한이 주어져야 합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직접 통제하는 국가안전국 NSA를 만들어 CIA나 FBI보다도 더 활발하게 정보를 수집하고 있고 적성국으로부터의 해킹을 방어하고 있습니다. 인수위에서 논의된 바 있는 대통령 산하 국가안보실 설치는 아주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국가안보실의 사이버 보안을 총괄하는 강력한 해킹 컨트롤 타워에 해당하는 부서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 부서에서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정보와 기능을 통합하고 종합적인 시각에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빠르고 정확하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해킹 피해로 인해 수조 원대 집단 소송을 당할 위기에 처한 기업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멀쩡한 기업, 금융기관이 일시에 문을 닫을 수 있는 재난이 해킹입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그 기업뿐만이 아니라 고스란히 사용자들에게 전가됩니다. 그런데도 해킹이라는 대재난에 비해서 변변한 보험이 없습니다. 지금 국내에 나와 있는 해킹 배상보험은 코끼리 비스킷 같은 상품입니다. 암이 창궐하고 있는데 감기에 대해서만 보험 상품이 있는 격이지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는 논란이 있겠지만 실효성 있는 해킹 보험 상품을 개발해야 하고 금융기관, 포탈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인터넷 사업자들에 대해 해킹 배상보험을 의무화하여야 합니다. 해킹으로 피해를 본 기업뿐만 아니라 사용자들까지 보호하는 사회 안전망이 바로 해킹 보험입니다. 새로운 정부에서 민생과 국민의 안위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으로 해놓고 국가 최대의 진화에는 해킹에 대한 보험 상품이 없다면 너무 공허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국내 해킹 보안업계에서 가장 큰 회사 규모가 겨우 매출액 1,000억을 간신히 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보안 기업인 시만텍은 연간 7조 원의 매출을 올리고 정말로 비교가 안 되는 수준이죠. 이런 양적인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술 또한 세계적인 수준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신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올인해서 도전하지 않습니다. 보안의 중요성을 간과하니 시장이 생기지 않고 시장이 없으니 돈이 안 되고 당연히 우수한 인재들이 기피하고 우수한 인재들이 없으니 열악한 서비스와 기술로 돈을 벌지 못하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보안산업의 현주소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나서서 대대적인 기술 개발에 착수해야 합니다. 어차피 보안 기술은 공익을 위한 필수 기술 아니겠습니까? 공익적 목표를 위한 기술 개발에 착수하고 시장 창출을 위해 정부가 먼저 나서야 합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인 기술 투자와 시장 조성으로 황폐화된 보안 생태계를 복원해 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솔루션 두 번째, 재원 확보. 현재 대한민국 보안 시장 규모는 미국의 26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보안은 사회 안정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기술 투자와 시장 조성이 필수다. 여기에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인터넷 기반 사업자와 국가기관 시설 사업자들도 재정 확보에 함께 나서야 한다. 정부와 민간이 공동 출연하여 사이버 안전기금을 조성하고 마련된 기금으로 해킹 피해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기업과 국가의 이익으로 환원될 것이다. 화이트해커 양성도 시급하다. 다가올 사이버전에 대비해 국립 해킹 사관학교를 신설해 전문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미래 시대가 필요로 하는 해킹 인재를 적극 활용해 세계 속 대한민국의 입지를 높이고 국가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여러분, 결국 이 모든 활동을 가능하기 위해서는 재정적인 문제가 선결되어야 합니다. 정부도 나서야 하고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인터넷 기반 사업자, 국가기관 시설 사업자들도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출연하여 기금을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명 사이버 안전기금을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기금으로 해커를 양성하고 보안 기술을 개발하고 보안 제품 구매 활성화를 유도하고 사용자 교육도 실시하는 재원으로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소위 말하는 화이트 해커의 양성입니다. 저는 화이트 해커보다는 해킹 전사, 해킹 크루세이드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중국은 한 해 100만 명씩 해커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북한은 매해 최정예 요원들이 수백 명씩 양성되고 있고요. 반면 지금 국내 해커들은 다 모아도 500명이 채 안 되는 수준밖에 안 된다는 것이 보안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해킹 전사, 해킹 크루세이드를 양성하는 해킹 사관학교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들어 개별 대학에서 해킹 관련 학과가 생겨나 한 해 20-30명의 졸업생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규모와 교육 방식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절대 이 상태로 국가 간 해킹 전쟁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육사,
공사, 회사처럼 한 해에 1000명 이상의 해킹 전사를 양성하는 국립 해킹 사관학교를 반드시 신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립 해킹 사관학교를 나온 해킹 전사들이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국가 경쟁력을 견인하는 핵심 요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솔루션 세 번째, 공익 실현. 인터넷망이 작동하지 않는 심각한 해킹 재난이 일어날 경우 대한민국의 사회 시스템은 100% 마비된다. 세계 최고의 인터넷 기반을 갖춘 만큼 모든 시스템이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시를 대비한 민방위 훈련처럼 사이버 재난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해킹 민방위 훈련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상시적인 사용자 교육과 집중적인 공익 캠페인을 실시하는 것은 물론 주기적인 해킹 페스티벌을 개최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음지에서 활동하는 해커를 양지로 이끌어내고 해킹 방어에 초점을 둔 건전한 해커 문화를 형성할 수 있다. 지금 국내에는 해킹 비상대응 체계가 전혀 안 돼 있습니다. 해킹으로 인한 비상사태에 대응하는 종합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서둘러야 합니다. 인터넷 망이 작동하지 않는 심각한 해킹 재난이 일어나면 미국은 70%, 중국은 30% 사회가 마비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은요, 100% 마비가 됩니다. 모든 시스템이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지요. 인터넷 마비로 인한 국가 비상 상황, 예를 들어 단전, 통신 두절, 금융거래 마비, 물공급 중단, 이런 것들에 대해 다각적이고 복합적인 시스템 마비 상황을 상정하여 평상시에 도상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최근 정전사태에 대비하여 정전대비 훈련을 실시한 것처럼 해킹 비상대응체계, 이른바 해킹 민방위 훈련체계를 조속히 구축하고 정기적인 도상훈련을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국내에서는 정부나 개별 기업이나 해킹 문제를 터부시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숨기려 하고 정문 대응하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가 생겨도 쉬쉬하고 해커라 하면 범죄자 취급하기 일쑤입니다. 이런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례 행사로 해킹 페스티벌을 개최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대대적인 해킹 대회를 통해 지하에 묻혀있는 해커를 발굴하고 집중적인 공익 캠페인을 실시하는 기간을 두어 기업이나 정부의 자각을 강화해야 합니다. 미국이나 선진국에서는 개별 기업을 해킹하여 기술적 허점을 알려준 해커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나아가 최고이직 임원으로 스카우트도 한다고 합니다. 어차피 해킹 사고가 없어질 수 없다면 해커들을 육성하고 해킹 현상을 양성화하는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오늘 해킹 문제에 대한 이해가 좀 깊어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안전불감증 대한민국이라는 오명이 많습니다. 그중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가장 치명적인 위험이 해킹 위험, 사이버 보안이라는 것을 오늘 강의를 통해 이해되셨기를 기대합니다. 현재 국내에는 해킹과 관련된 실상을 현장감 있게 인지하는 전문가가 크게 부족합니다. 또는 이 문제에 대한 기술적 대책이나 사회적 해결책을 제안하는 전문가도 거의 없습니다. IT 최강국을 자처하면서도 해킹 분야의 기술은 너무나도 취약하다는 것이 IT 강국 코리아의 현주소입니다. 여러분, 해킹 문제는 국가 생존의 문제입니다. 100% 대한민국의 안전한 생존을 위하여 하루빨리 전담 문서를 신설하고 현황 파악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체 없이 대응책을 마련하고 재무적, 정책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서 IT 최강국 대한민국이 해킹 최강국 대한민국으로 발돋움하기를 간절히 염원하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리 없는 전쟁은 이미 시작됐다. 보안 능력이 곧 국가 경쟁력인 미래 사회. 세계 각국은 닥쳐올 사이버전에 만반을 기하고 있다. 세계 열강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IT 강국을 넘어 보안 강국 코리아.